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 번씩 하는 말로 2016년에 서울 목동 삼성 아파트를 사가지고 17년 8일에 제기 터지고 18년에 팔았거든요. 2년을 채우고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해가지고 비과세 하려고 팔았거든요. 팔고 나니까 더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결심을 하는 거지.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가면 두 번 다시 이 매도의 실수를 또 안 해야 되겠다. 물론 뭐 또 다른 그게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상 투자가 좀 약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상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언제 결론이 나냐면 2년 뒤, 4년 뒤, 5년 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가장 빨리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같은 법칙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현재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툭 던졌지. 그 우리 스터디 분들한테 만약에 2013년, 14년으로 돌아가면 어디 살 거예요? 뭐 당연히 서울이라 하겠죠. 그래서 서울 어디 살 거예요? 하니까 누군가는 강남, 누군가는 뭐 마포, 뭐 누군가는 강서구, 막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을 사는 게 제일 나았을까요? 2014년에 돌아갔다면.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직접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서 이 시장이 좀 어떤 시장이냐면 왜곡이 좀 없었던 시장이에요. 그나마 정책이 있으면서 조금씩의 왜곡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냐면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유동성이 너무 더해져서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기존의 법칙과 안 맞도록 좀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도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을 이래 보려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14, 15, 16, 17, 18, 약 5년간의 변동률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때 이제 서울 전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가장 1급지라고 부르는 강남 3구 있죠. 강남, 서초, 송파가 이때 당시로는 80에서 90% 올랐어요, 가격이. 그리고 강남이 오르면 마용성이, 한강변이 오른다 해서 마용성이라 부르죠. 그래서 마용성이 7, 80% 오르고 그 위가 이제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해가지고 60% 오르고 그 다음이 거의 50%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오를 때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상급지가 가장 먼저 많이 오르고 그 다음 이 순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투자가 훨씬 쉬워지죠. 이렇게 딱 법칙이 있어요. 부산으로 돌아간다면 부산을 보니까 이제 1급지인 부산 해운대구가 약 47%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약 47%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32에서 40%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남구 이렇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산 진구, 동구, 서구 뭐 이런 데가 26에서 28%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이제 11에서 16% 올라가고 과거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또 어떻느냐 봤을 때 이런 데가 만약에 꿈틀거린다, 그러면 이제 상승 약간 후반부에 왔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녀석들은 안 움직이는데 요 녀석부터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회복장 초입부에 왔구나, 이걸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죠?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서 지도를 켜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제 AB가 상급지라고 보고 CD가 하급지라고 본다면 이제 AB가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선진입을 좀 하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CD는 조금 아래잖아요. 늦게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잖아요. 요런 데는 좀 싸게 사야 되겠구나, 그래야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있지. 요거는 비싸더라도 사놓으면 2억 주고 사도 4억이 될 건데 요기는 요쪽 100% 오를 동안 여기는 50%밖에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금매를 사야 되겠죠. 좀 깎아야 되겠죠. 경매를 사든지 금매를 사든지 그래야 비슷한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때 제일 쉬운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돈이 많은 분. 제일 좋은 거를 사세요 하면 돼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런 데를 사서 요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급지를 사서 상급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 잘못 맞추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텨야 돼요. 버티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무피 투자, 뭐 500 투자 막 이렇다고 막 들어갔는데 500갭 차였던 게 역전세가 2000이 나는 거예요. 역전세 1000 나고 다음 2년 뒤에 또 1000 나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나는 선택을 해야 되죠. 팔 것이냐, 전세를 내줄 것이냐.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돈이, 현금이 그대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버티고 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4천이 오르더니 2년이 지나니까 8천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버티면 되는구나. 근데 돈이 많았으면 그때 제가 여러 개를 사놨는데 제가 은근히 투자에 좀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상중하를 샀는데 상은 많이 오르고 먼저 회복했는데 하는 이제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2천이 올랐고 중은 5천이 올랐고 상은 1억이 올랐어요. 역전세 후에 오른 게.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은 게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수록 도대체 부동산은 뭐 때문에 오르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개발 호재를 많이 봐요. 여기에 여기 들어선다는데 여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호재 보고 사면 안 되는구나. 그럼 개발 호재란 무엇일까? 그냥 우리 스터디에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지하철이 개발 호재 중에 제일 큰 게 아까 역세권 호재거든요. 그러면 역세권 호재가 터졌을 때 무조건 오를까? 보니까 떨어지는 데도 있고 안 오르는 데도 있고 많이 오르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그래서 호재만 믿고 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는 탁 이러면서 이게 생각보다 쉽네. 그러니까 됐던 게 언제냐면 비싼 거 사놓으면 많이 오르네. 싼 거 사놓으면 적게 오르고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보니까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약 5년간을 봤을 때 순위를 보면요. 1등이 어디예요? 강남, 2등 서초, 3등 용산. 여기도 보니까 4등까지 1위에서 4위까지 보니까 안 바뀌어요.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성동구 하나 바뀌었고 강진구, 강서구 이렇게 끝자락을 보면 금천구, 도봉구, 중랑구, 광북구 이런 것도 안 바뀝니다. 그럼 5년 동안 뭔가 개발 호재가 터져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 호재가 부동산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서 보니까 순위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물론 변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개발 호재를 잘 모르겠다면 좋은 녀석을 사놓으면 많이 올라간다.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이 강남과 금천구의 가격 차이가 벌어져요. 요때 2600대 900 차이가 지금 요 강남 보면 5000대 1300이에요. 그러니까 2600에서 5000이 됐으면 약 2배 가까이 됐죠. 2600에서 5000이니까 2배 조금 안 되게 됐죠. 근데 여기 보면 금천구는 보면 921에서 1300이에요. 50% 남지? 40-50% 남지? 여기는 거의 90% 올랐을 대비.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찾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벌어졌다. 이게 좁아졌다. 그러면 하락장에 거의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구나. 곧 반등 찍고 올라가겠구나. 벌어졌다. 그러면 상승장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구나. 상승장 후반부에 오겠구나. 이렇게 또 좀 알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얼만큼 벌어지고 얼만큼 좁은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률을 보니까 상승률로 해서 필터링을 쫙 해서 보니까 아까 보니까 강남구, 그러니까 그나마 좋은 녀석들이 많이 올라갔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강서구가 좀 눈에 띄긴 했어요. 강서구가. 그 외로는 여전히 입지가 좋은 순서대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좋은 녀석을 사야 되는데 언제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과거를 알기 때문에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한 거고. 자, 그래서 보니까 최고 입지 좋은 녀석들이 많이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입지가 좋으면서도 개발 호재가 실현이 되니까 좀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거 알 수 있었고, 강진구 같은 경우는 입지 등급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나쁜 입지가 가장 작게 오르더라. 하위 입지가 가장 적게 오르더라.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한 곳 있죠. 이런 데가 또 작게 오르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해수동에서 해수남으로 넘어가나 이랬거든요. 부산에서. 해수동이 뭐냐면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부산하면 해수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구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어디로 가냐면 남구로 갔어요. 그래서 해수남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전체 부산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더라. 왜? 가격 비교가 되거든요. 구축만 있으면 가격이 안 올라요.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줘야 가격이 올라져요. 근데 전체 입주 물량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승장을 가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몇 개씩 등장해줘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개발 호재 편에서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지금 동래구에 입주 물량이 많죠. 올해 동래아가 몇천 세대고 그게 3천이가 4천이가 몇천 세대죠. 세대 터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산이 계속 상승장이죠. 그러면 이때 동래아의 물량이 터지니까 동래구는 안 좋아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이때 동래구를 사야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해소되는 시점에 어떻게 가격이 한 번 더 치고 오르겠죠. 그래서 보자면 동래아는 지금이 가장 싼 시점일 거예요. 아시겠죠? 예전에 그 송파에 그 가락시장 이거 한 거 송파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가 거의 막 만 세대 조금 안 되게 뭐 이렇게 입주를 하니까 영향을 미칠 거라 했는데 사실상 전세 영향을 좀 더 미쳤지 매매 시장은 오히려 해소되면서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 상승장에서는 심리가 좋은 데를 지금 사야지라는 심리가 살아있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기다려요, 이거를. 그래서 하락장에서 공급량이 많은 거와 공급이 되는 거와 상승장에서 공급이 되는 거는 좀 다르다. 해석이. 자,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개발 호재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입주 물량이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물량이 많아서 이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추세 전환을 시킬 만큼의 입주 물량. 그게 위험한 거고 약간 많은 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새 아파트라서 지금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것도 입지마다 달라요.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런 데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이때다 싶어서 사고 싶고 하급지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저거 어떡하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마다 다르고 입지마다 다르다. 입주 물량이라는 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만 다대선이 연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대동보다도 명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다대동이 9.4% 오를 동안 명지가 24.6% 올랐죠. 역시나 이제 호재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같은 노선이 연결된다면 그 노선 중에서 주거지로 가장 좋은 동네가 또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실제 투자, 이제 내 돈 투자 대비 수익률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등이 어디냐면 강서구였습니다. 강서구. 2등이 성동구. 그래서 2014년 1월에 들어가서 2018년 12월에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데가 강서구예요. 강서구. 그래서 보면 이제 투자를 할 때 내가 실거주는 전세를 못 맞추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좋은 동네를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실거주하면서 재테크도 돼요. 근데 투자잖아요. 투자는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가 좋은 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레버리지도 볼 수 있으면서 개발 호재도 있는 곳. 그러면서 이제 요 개발 호재 때문에 입지도 더 좋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좋은 부동산과 투자용으로 좋은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울산을 투자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부산을 서울의 시장을 보면요. 저는 크게 상승장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전반전, 후반전. 이거 나중에 사이클에서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을 보면요.
2014년부터 16년 12월까지가 전반전으로 본다면 28% 정도 올랐고 수익률은 83.7%가 올랐어요. 이걸 왜 내가 이렇게 나눴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후반전을 본다면 34% 올랐어요. 근데 수익률은 121%. 보세요. 상승률은 28% 대 34%니까 6%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수익률은 80% 대 120%니까 40%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상승률은 6% 차이인데 수익률은 40%가 차이가 나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따지자면. 그러면 나는 전반전에 투자한 게 좋았을까요? 후반전에 투자한 게 좋았을까요? 후반전에 투자한 게 좋았다는 거죠. 자산 상승은 어떠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다가 가파르게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후반전에 상담하시는 분을 상담해드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지금 시장 후반이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후반에 많이 오르거든요. 거래량은 안 받쳐주는데 한 건 한 건이 신고가를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건 한 건이 거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시세를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물어보면 이거를 팔라고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신고가가 나올 건데 팔라기가 참 힘들구나. 이 시장을 알게 되면 이제 그래 되고, 왜 저는 전반과 후반을 나눠서 했느냐, 왜 그랬느냐, 제가 그래도 나름 부동산 투자를 20대부터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 됐는데, 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어떠냐면 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 투자라고 했더니 나는 바닥이라고 투자를 했더니 지하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세 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욕심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엑셀 파일로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서울만 강의 시간상 했을 뿐이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예시로 이래 보는 건데, 보니까 굳이 내가 1등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그냥 어느 정도 시점에 후반전 초입부에 들어가서 매도할 시간만 있다면 후반전 초입부에 들어가는 게 낫겠구나. 후반전 마지막 말고 전후반을 나눴을 때 후반전 초입부에 들어가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가 아니니까 굳이 강남을 살 필요 없잖아요. 강서구 사도 되고 뭐 서대문구 사도 되잖아요. 난 투자니까. 경기도 사도 되고. 맞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효율적인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래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대구도 시뮬레이션 그려보고 전국을 그려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로 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고.